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요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정도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 내용을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의 근데 주제. 페스타가 네. 페스티벌의 준말이겠지? 네, 그럼요. 그럼 왜요?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스타가 생각나가지고.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금요일이니까 넘어갑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사실 한국판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도 지난해까지 네. 이제 유효했던 거고. 네. 왜 이렇게 코리아 코세페로 바꿨는데 이제 약자로 쓰려고. 네. 코리아 세일 젊은 페스타를 네. 코세페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아요? 왜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작년엔 써졌는데 네. 올해까지 쓰려고 하니까 네. 맞지가 않는 거야. 그때 비판 엄청 많이 받았거든. 네. 아, 무슨 미국 따라하기야? 우리 한국적인 것 가지고 하자라고 네. 얘기해서 어느 공무원인지 누군지 몰라도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름 잘 지었어요? 네. 그리고 당연한 것 같아요. 왜요? 지난해까지 망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폭망은 아니다, 솔직히. 폭망은 아니에요? 네. 지난해는 진짜 폭망이었고. 그렇지. 네. 지난해는 폭망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많이 못 느꼈고 하다 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알았어요. 빨리 할게요. 네, 빨리 할게요. 다음 오늘 저희에게 넘어가도록 주어진 하죠. 시간은 약 15분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지금 바로 빨리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은 과거에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을 당시 네.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그대로예요.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있었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을 대상으로 내수 진작 해보자 했던 네. 거고 그랜드 세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네. 외화를 한번 벌어오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랜드 세일은 8월 14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계속 세일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별로 느낌도 없었고. 세일 피로감.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는 원래 백화점 정기 세일 하던 기간이에요. 거예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세일이 뭐 평소에 하던 거와 비슷해. 네. 그리고 엄청 세일을 많이 했던 물품들은 이미 다 나가 있는 나왔고? 상태고. 그러니까 물량도 좀 딸렸죠. 그리고 네. 세일 폭도 좀 적었죠. 하다 보니까 실망감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지난해 얼마나 세일을 했는지 짧게 네. 그림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뭐 대형마트, 전통시장, 그리고 편의점 다 똑같이 했어요. 네. 할인 뭐 70에서 최대 80% 한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뭐 50% 1+1 한다. 네. 얘기는 했었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됐던 거라.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200곳이 지난해에는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시너지가 별로 안 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망했다고 얘기를 많이 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봤더니 물건이 없네. 없네. 가봤더니 뭐 그러니까 똑같이 하던 살만한 물건이 없네. 예, 살만한 그 물건도 없고 네. 살만 하려면 그건 똑같이 한 20%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야. 그냥 거기 그렇죠. 세일이지. 네. 하다 보니까 폭망을 했고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을 그걸로 들고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가 너무 정부에서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참여를 안 안 하고 했었다. 유통업체들만 네,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업체들은 내가 아무리 싸게 팔려고 해도 제조업체에서. 내가 비싸게 들여오는데 더 이상 할인해 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작년에 펼쳐졌었는데 네. 올해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제조업체들까지 참여를 하기로 한 거죠. 자동차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와우. 현대자동차의 네, 맞아요.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특정 차종에 대해서 선착순 5,000대까지 약 5%에서 10% 정도. 10%면 차 가격 얼마예요? 그랜저 3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와우. 할인을. 와우. 네, 괜찮은 그랬죠. 거예요. 크네. 네,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들까지 이번에는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왠지 성공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름이 확실히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름이 이랬었어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 뭐 이 외국인들 그렇죠. 대상으로 했었지만 그런데 올해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네. 이 이름이 달라진 게 네. 사실 좀 꼬아서 보시는 분들은 네. 이름만 바꿨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 달라진 게 또 중요한 것 같은 게 중요하지. 페스타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요? 단순히 쇼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류의 문화를 관광할 수 있는 그렇지. 가운데 네.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래서 페스타가 붙었기 때문에 라고 정부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맞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일정을 살펴보면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그 고민들이 녹아나는 게 문화적인 성격이 뭐 많은가요? 그렇죠.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류 문화 체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한류 케이팝 공연 일단 개막 공연을 해요. 시스타 네. 나와요? 시스타도 나옵니다. 오케이. 시스타 나오고 CN블루, 좋아하시는 시스템. 2PM, 샤이니, 원더걸스 이런 그 아이돌 그룹들이 출연을 하는데 영동대로에서 하거든요. 네. 9월 30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 가셔도 돼요. 선착순 맞아요. 무료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때 영동대로 가면 최평님 볼 수 있겠네요. 몰라요. 맨 앞줄에서 시스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층이 있잖아요. 네. 팬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쇼핑에. 그러니까 맞아요. 팬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네. 온 김에 쇼핑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이들을 굉장히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또 괜찮다고 보이는 게, 홈페이지만 들어가고 또 알 수가 있는 게, 완전 이렇게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꼬리에 물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게, 일단 제조업체들이 참여하기로 했죠. 네. 거기에다가, 또 유통업체들이 작년에는 92개 정도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조업체까지 포함해서 168개 꽤 업체들이 많이, 꽤 거의 많이 2배의 업체들이 오케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 예. 자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행사가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이 행사가 진행되고 또 이 행사가 진행되면 또 다음으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왠지 시너지를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2번, 3번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때 잘 됐다라는 것이 딱 경험치가 쌓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피로감은 없을까요? 뭐 이 짧고 굵게 하니까 괜찮으려나? 한 11일 정도 하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피로를 하지 아, 않습니다. 돈의 그 주머니의 돈보다 할인을 얼마나 하느냐. 그렇지. 사실 그게 그래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행사는 좋아요. 구경할 거리 많아. 하지만 내가 정작 물건을 사려고 가니까 작년과 없어. 마찬가지로 살만한 물건은 거의 없어. 없어. 그러면 시너지는 안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성공할 것이다, 안 할 네. 것이다는 모르지만 네. 일단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인다. 다만 할인을 얼마나 해주는지 더 지켜보자 이런 거죠. 좀 숙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노트북 한번 보고 있습니다. 노트북이요? 네. 아, 이 기간 동안에 사시려고? 노트북 네. 한번 보고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코세페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 조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갑자기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오디오 감독님.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성공 조건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은 이점내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야기 많아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백화점 납품 후려치기식은 필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네. 제조업체들로부터 나중에 납품업체들한테 다 후려치는 거잖아. 네. 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재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식의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공 조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무늬만 세일은 의미 없다.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반복하기 뭐 하니까 두 번째는 무늬만 세일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정리하고 제가 진짜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뭔가요? 기대하십시오. 아, 말하세요. 세 번째는 자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를 선도하라. 뭐 무슨 말이에요? 어떤 그러니까 네, 어떤 뭐 트렌드요? 브랜드가 아니라 이건 세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일의 트렌드가 뭐예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네. 방금 우리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시스타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원더걸스가 나온다고 한류 스타들이 나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 생각만 했단 말이야. 네. 그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아이디어를 같이 해서 쇼핑과 문화 같이 결합한다 이거죠.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케이팝 공연을 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네. 방금 전에 시스타가 입은 이 옷이 이겁니다. 라면서 파는 오케이 좋다. 이런 거 어때요? 아이디어 미끼지, 좋다. 미끼를 물어버린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트렌드를 대한민국이 새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예,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자
맨부커상이라고 얼마 전에 작가 한강 네네. 씨가 네네. 채식주의자로 네. 이렇게 그 맨부커상 수상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그 더 훌륭한 사람은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가 또 공동 수상했거든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길을 걷고 정부기관은 이를 돕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 문화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 쇼핑도 똑같아요. 그 애플이 왜 있고 구글이 왜 있습니까? 그 뭐랄까 이 창작자들, 그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돕는 거지. 계속 규제하지 말란 말이야. 나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코리아 코세페도 마찬가지 의미다라고 얘기하고 네.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절대 착시 현상 착각하지 마라. 이걸로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이걸로 착각하지 마라. 되게 내수진장 그치? 막 드라마틱하게 얼마 나오고 없다.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럼요. 아.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일으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장년층, 노년층도 내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네. 싸게 파는 것보다 살 수 있는 여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 여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잊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코리아 쇼핑, 코리안 세일 페스타 이제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살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죠. 오늘 엄청 빨리 끝나네요. 네, 그럼요. 네. 제 결론 직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론을 내봤는데요. 네. 쇼핑 계획을 일주일 미뤄봅니다라고 해봤어요. 사실 저 진짜로 이번 주 토요일에 저기 네. 김포 아울렛 가가지고 쇼핑 가을을 좀 사려고 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진짜 일말의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오. 지난해와는 다르겠지 해서 네. 한 일주일 미뤄보려고요. 네. 좀 효과가 있기를 그리고 좀 대박이 나기를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그 명언으로 끝낼게요. 네. 자, 그 영화 최종 경기 활에서 어떤 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연결돼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바람은 자꾸 분위기 계산하는 깨져요. 것이 아니라 방해주세요. 극복하는 것이다. 이건 영화상의 명언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닙니다. 바람은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이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라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쇼핑하라! 언제부턴가 우리 채평님께서 이거 경제직설을 하면서 네.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원래는 우리끼리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하자, 빨리 하자. 컨셉이었는데 본인 점점 홍보용으로 카메라를 좀 많이 봐요.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엔 다르다. 일단 지금 준비 과정을 보더라도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그 과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오들을 딛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이런 노력의 흔적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다르다. 하지만 아까 전제 조건 붙였던 것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갔을 때 체감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번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무지하게 코리아 일찍 세일 끝났다. 페스타 낱낱이 짚어봤습니다. 자,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의 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